여러분들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취포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계속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거,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금융 투자에 있어서 실물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부동산과 관련 부동산 금융 또는 그런 걸 보증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꼭 같이 알아봐야 되는 공기업,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여러분들 보증에 대한 이제 보증 업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예전에 제가 그 기업 분석 쪽에서 했을 때 보증 업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융자를 받기 어려운데 금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보증이라는 것을 해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담보처럼 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원래 주택도시보증공사는요. 이런 보증업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기에 중요한 도시라는 게 더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도시 뉴딜 재생 사업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요. 도시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복지에 대한 질 향상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금융과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젊은 조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제가 다른 그 금융 공기업들 얘기할 때 캠코라든가 HF라든가 그런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BOK라든가 그런 약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가장 아마 이쁘고 멋진 약자를 가진 공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허그라고 불리죠. HUG가 아니라 그냥 허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허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리아 하우징 앤 얼번 개런티에 해서 원래는 보증업으로 출발을 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과 운영 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 150조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 활성화됨으로써 문화가 향상되고 경제적인 질도 높아지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국 그 벤처 투자를 이야기할 때 그 모태펀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얼마가 조성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 기억하시나요? 4조 정도가 관에서 이제 정부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었고 거기에 민간까지 규모해서 2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0조라는 규모는 사실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동산, 건설, 토목 부분의 투자들이 워낙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1%가 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귀농이라든가 농촌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의 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 인구의 그런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도시의 어떤 밸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보증공사 아마 부동산 금융 쪽에 관련해서 보시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이 주택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에 관련된 이 입장이라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이제 강남부터 시작된 이제 너무나 갑자기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사실 이렇게 부동산의 그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요. 선기능으로 생각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씁쓸한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고등학생들의 이제 그 앞으로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때는 이제 당연히 생각했던 게 뭐 의사, 변호사, 선생님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좀 달랐지만 최근에 고등학생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네, 건물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씁쓸했는데 자, 여러분 그 건물주는 계속해서 편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 이렇게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나 아니면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물 임대료를 계속 낼 수가 없고 기업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에 따라서 건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임대료가 사실 임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건물만 갖고 있는 빌딩 이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빌딩 푸어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 빚을 지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을 매입할 때 자기 돈으로만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큰 돈을 매입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적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불어서 이제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커다란 융자나 대출을 끼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그 개인금융 말씀드릴 때 PB센터에서 이러한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그 고액 자산가들 부동산 금융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만큼 사실 이제 그런 노동 의욕 같은 것을 좀 촉진시키는 그러한 면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는 상당히 그 국가에서 많은 부분 법적인 구멍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다른 나쁜 그 효과도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있기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 차츰적으로 오르고 어떤 급등하는 것에 따라서 기회에 편승해서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러한 문화는 좀 지양돼야 되고 분위기는 좀 자제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업 분류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립일은 2015년에 굉장히 젊은 공기업이죠. 더불어서 역할도 더 많이 생긴 만큼 좀 더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공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시작은 보증보험업을 시작했는데 전시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였습니다. 사실 보증 업무가 주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래서 도시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니즈가 많아짐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그러한 역할의 포션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주무기관은요, 금융 관련 공기업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주무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서는 이재관 기관장님이 계시고요. 홈페이지는 K허브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외우기도 쉽죠. OR.KR로 들어가 보시고요. 직원 수는 한 820명 정도인데 새로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공기업치고는 인원수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자, 이 공기업도 뭐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마찬가지로 부산금융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많은 기금을 운영하는 만큼 그 자회사로서 이따 제가 잠깐 보여드려야 할 텐데요. 도시 기금들이 자회사로 많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할 때 기금들이 하나의 컴퍼니로 형성이 돼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재무 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도시 재생 사업이다라고 하면요, 재건축 아니라 재생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위 속된 말로 갈아엎고 다시 건설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도시마다의 특징이 사라지고 너무나 고층 건물 그냥 오히려 그냥 그 해외에서 만든 설계한 그러한 고층 건물 위주로 서울이 좀 만들어진 게 사실인데요. 저는 서울에 있어서의 가장 멋진 거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 고궁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그 안에 공원처럼 어떤 숲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채 재생하고 주거적으로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제 주택들이 그래서 낙후되고 노화돼서 굉장히 힘들고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것들을 잘 고쳐서 돈도 덜, 비용도 덜 들이고 가치도 높이고 예전의 모습도 살리고 해서 문화적인 가치까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관광 도시나 프랑스, 뭐 밀란,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뭐 이태리, 밀라노, 영국, 런던 가 보면은 거의 다 되게 오래된 주택 중심이 되고 그것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그 주요한 상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라남도 쪽에 그 강의를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SRT, 이제 KTX 아시죠? 나주 송정역에 이제 갔었는데요.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중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식사를 해결하려고 그 앞을 돌아봤는데 거기 앞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송정시장에 송정역 시장이라고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보통 이제 재래시장 하면 우리가 되게 낡고 불편하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게 나오는데 시장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에 계신 그 주인들의 역사와 그런 게 가게마다 다 이렇게 앞에 걸어놓고 젊은 분들도 많이 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의 풍미를 느끼면서 깨끗하고 쾌적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TV에서 나왔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례로 꼽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편했던 재래시장을 그렇게 가치를 높여서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높이고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그 시장 하나를 보기 위해서 되게 들끓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나주나 송정의 특산물을 그냥 SRT 타면 1시간 반 정도 가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 둘레도 그 지역도 둘러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지역의 일대 뭐 맛집이라든가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주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좀 더 큰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이라든가 좀 더 도시 전반적으로 뭐 도시환경공학과라든가 그런 분들 잘 아시죠? 그런 쪽에 좀 더 크게 넓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실물을 보시는 입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는요, 원래 이제 주택에 대한 분양 보증, 분양 되게 중요하죠. 분양 전문 대행사도 따로 있는데요. 자, 임대 보증금을 보증하고 요즘 이제 전세금 같은 거 이제 그것들을 보증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홍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주택 시공 보증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합 결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결성이 되면 예전에는 조합 아파트는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합이 결성됐다가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국은 유지가 되지 않는 문제가 돈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유지돼서 깨지지 않고 경제 손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여러분들 소중한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신용 관리 기금 얘기했었을 때 매출 채권 보험 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그런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으면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막는 그런 차단 효과를 가져오도록 많은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형 모기지 수탁이라든가 국가 지방 단체 좀 규모가 크죠. 그들 위탁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제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른 기금 운용에 관련된 관리 사무들에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 설립 근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치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시고 살펴보시겠지만 설립 근거를 봐서 공공기업의 설립 목적,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설립 목적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미션, 비전 그렇게 나가 있는데 정책기구라든가 공공기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부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설립 목적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요 업무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도 부동산 유동화하기 어려운 거 현금으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만큼 유동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라든가 유동화 전문 회사 같은 것들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그런 이제 도시 재생 같은 게 연구소 같은 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자,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려면은요. 도시공학적인 컨셉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기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어떻게 자금이 투여되고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성공을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고 또 이제 수익을 올리는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연관해서 찾아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아마 그 전문 부동산에서 있어서 투자하는 회사도 있지만요. 기업의 건물들, 빌딩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는데 전문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컨설팅 해주는 부동산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1층에는 이제 뭐 커피숍 중심으로 뭐 커피빈이나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요즘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위워크라든가 패스트파이브라든가 요즘 공유 오피스 사무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스타트업 많은 사람들 규모가 없는 데서 이제 서로의 그런 스페이스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욕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해외 사례 연구라든가 원래 위워크는 그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사례도 찾아보시면서 한번 그 취업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품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개인 보증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개인 보증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금 임대,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든가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돈이 없다. 또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재생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돼서 거기에 돈을 투자함과 동시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나의 이제 가게의 가치 높이고 사업도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다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소상공인 일이라든가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이제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유지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바뀌면 도시 재생이 일어나면 내 살던 곳에서 그냥 쫓겨나기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유지하고 잘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있고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리모델링 자금 보증이라든가 뭐 임차료 자금 보증이라든가 임대주택 매입이라든가 전세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보증에 대한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업들은 뭐 오피스텔을 사들여서 분양하고 또 그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주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설해서 입주하고 이게 현금화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자산 유동화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관련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공 보증이라든가 주택사업 뭐 PF 보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에 관심 많으시면요. MPL하고 PF 쪽 자산 유동화는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F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고 이걸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포함한 스트럭처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도시 재생 사업에는 150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고요.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게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공기업보다 아무래도 금융 그런 운영을 하신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금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도 있고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아니면 자산운용사는 지금 보통 대부분 B2B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귀에 낯설은 곳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무슨 뭐 KB 동자 민간 임대 위탁 관리 사업 다 사업 목적이 어느 정도는 제목에 나와 있고요. 뭐 1호, 2호, 3호, 3호, 4호 해가지고
지역마다 다르게 목적마다 다르게 그 펀드를 따로따로 구성하고 그것을 자회사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펀드의 이제 구조, 그다음에 보증, 이제 도시 그 주택 도시 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예전에 기금 운용이 이제 이런 방식이었으면 최근에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그 이제 주택도시공사, 그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나 지원 방식, 정책이라는 걸 보면은 주택에만 거의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축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재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새로 싹 이제 하는 거고, 재건축 같은 경우 좀 낡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민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서 재건축하고, 재건축하면은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재건축에 대한 돈을 투자했을 만큼 더 가치를 높이고 금융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분양분의 주택들을 건설해서 일반 민간한테, 예전에 살던 분들한테도 돈을 일부는 받지만 그거 갖고 되진 않으니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중심이었고요. 지원 방식은 거의 은행을 이용한 융자였습니다. 제가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제 뭐 후진국은 무조건 간접금융시장이다, 은행 중심이다, 선진국은 주택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이다, 주식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직접 금융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금융의 환경 변화 및 그런 인프라가 점점 더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 재정으로 기금만 이제 포함을 했어서 주로 이제 관주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관점에서만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불만들이 많이 도출됐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 중심으로 됐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주택과 도시, 같이 올린다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이 아파트 하나 건설돼요. 그럼 거기는 좋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구획을 해서 좀 더 인프라를 갖춰서 상업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뭐 전철역 그런 것들 잘 갖춰 있도록 거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서 개개인에는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에 있어서 크게 본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 융자만 해도 요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이나 보증 되게 다각화해서 많이 돈을 여러 군데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민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건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이제 각 지역의 도시공사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 활성화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수익은 떨어지는 반면에 이 주택 그 보증공사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까지 따지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 하고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그래서 공사와 공사이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은행보다는 전담으로 해서 위탁을 아까 보시던 자회사가 민간 일반 자산 운용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부동산 그 전문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지만요. 워낙 거액이 들고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간접 투자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모바일로 전세금 보증을 가입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비대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될 얘기였는데요.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가가지고 이제 보증서를 띄는데 이러한 보증기간 특징이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대출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띄시면 그게 담보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은행에 가시면은 이것을 이제 전세자금 같은 것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이제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모바일로 다 할 수 있게끔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분양 죽고 작은 평만 나온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아마 반포, 강남 재개발, 재건축 이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투기,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는 좋지만 투기 때문에 근로 의욕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있어서 그 약간 허술한 부분을 정부가 많이 지금 제도에 있어서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간혹 또 생각지 못한 피해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반포 쪽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반포대교 옆에 크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규제가 까다로워서 일반 분양분은 적게 나오고 일반 분양분도 큰 평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 작은 평수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그러한 이제 뭐 분양가 규제 역설들이 나온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상 심사 기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 채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반 채용. 올해도 이것이 2020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든 공채들이 좀 연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정은 여러분들 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일반 정규직은 관리직 이제 신입 한 21명 정도 이렇게 많은 규모를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관리직 채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부분은 지금 사무행정 일반직,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한 4,100만 원 정도 하는 성과급이 별도라서 제가 본 공기업 중에서는 연봉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뽑는 지역은 부산 본점과 그다음 각 영업점에서 뽑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어학 성적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뭐 토익 960 올릴까요? 아니 저기 850대인데 900으로 올릴까요? 900대인데 950으로 올릴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런 거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점수 차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국사 자격 검정 시험에 대한 그 소지자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체험형 인턴을 뽑습니다. 체험형 인턴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도 안 보고 게다가 이제 면접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50여 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났더라도 계속해서 채용 인턴을 뽑는 기관들이 있고 연중 내내 뽑는 기관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NCS 채용을 한다고 하면서 채용에 대한 NCS를 아주 친절하게 그대로 갖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 주요 사업 및 현재 경영 기획사무와 행정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NCS 내용을 여기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바쁘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내용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